인간의 오복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치아 건강.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튼튼한 치아는 필수인데요. 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아픈 것보다는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기 어렵고 말하거나 웃을 때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삶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음식 섭취는 물론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치아 상실.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치아는 범랑질, 상아질, 백악질, 치수 등 다양한 재료의 조합으로 작고 단단한 구조인데요. 위턱과 아래턱이 짝을 이루어 사랑니를 제외해 총 28개의 치아가 활 모양으로 배열돼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유치와 영구치라는 두 세트의 치아를 가지고 있어 만 6, 7세 정도가 되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로 대체가 되는데 이 영구치는 평생 사용하며 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의 기능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음식물, 큰 덩어리의 음식물을 씹어서 작게 만들어서 소화하기 편하게 작게 만들어서 위장관에 보내주는 역할인 거죠. 그 단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심미적인 역할. 평상시에 생활할 때 치아가 없으면 비심미적이잖아요.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외모를 유지해주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음할 때 이 바람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사람 치아가 위에 14개, 밑에 14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그 상태를 상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치아 상실은 하나 이상의 치아가 영구적이나 일시적으로 손실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충치나 치주 질환, 외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신 요인하고 환자 요인이 둘 수 있겠는데 전신 요인 가장 대표적인 건 당뇨. 혈당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좀 높은 상태니까 구강 내도 당의 농도가 높고 세균이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되니까 염증이 잘 생긴다. 크게 뭐 세 가지 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치주염. 치주염은 치아 주변 조직의 염증 상태예요. 주변에 염증이 생기니까 잇몸뼈가 싹 파괴돼 버려서 치아가 흔들리고 그래서 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치아 우시, 충치인데 충치가 치아 머리 부분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너무 점점 깊어지다가 뿌리까지 되면 이거는 발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상성이에요. 외상성. 외상성은 우리가 뭐 교통사고나 싸운다, 그러다 뭐 맞았다 이런 것도 되지만 밥 먹다 갑자기 뭔가 돌을 탁 씹었다. 딱딱한 뭔가 씹었다. 치아가 팍 깨지거나 금이 가는데 그게 뿌리로까지 이어지면 이제 발치를 해야 합니다. 그 발치를 하면 치아 상실이 되는 거죠. 심하게 흔들리는 치아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환자. 검사를 통해 현재의 치아 상태를 정밀 진단하는데요.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구강 내 검사. 의사가 환자 구강 내를 보는 거. 하나는 방사선을 찍어서 방사선을 분석하는 검사. 구강 내 검사는 환자 입을 열어보고 이제 눈으로 보죠. 뭐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손으로 만져봐요. 얼마나 흔들리나. 그리고 주변에 조직 눌러서 아픈 데는 없나. 부어있는 데는 없나. 그리고 건드렸을 때 피가 나나. 그리고 이제 좀 두드려도 보죠. 두드려도 보면 염증이 이완된 치아는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검사를 하고, 방사선 검사는 기본적으로 치과 파노라마 사진, 그리고 치근단 사진, 그리고 3차원 CT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파노라마하고 CT. 어느 정도 지금 잇몸뼈가 약해져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질병이 이완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 치아를 발치해야겠다 말아야겠다 결정되니까 방사선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치아 뿌리 주변에 이제 까맣게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치아 주변의 염증으로 잇몸뼈가 이만큼 파괴된 거예요. 이 치아를 빼고 이제 잇몸뼈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엄니 발치 시작할게요. 심한 치주염으로 이를 뽑아야 하는 상황. 발치 전 환자 개개인의 구강 상태는 물론 전신 질환 여부, 복용약 등을 검토해 안전하게 발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하지 마라, 뭐 사우나 하지 마라, 흡연 뭐 이런 거 전부 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피곤하게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걸 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거는 발치를 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 빨아들이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치아를 빼고 나서 그 빈 뼈 부위에 아물게 하는 피 덩어리가 생기는데 빨대를 빤다 이런 행위는 그 덩어리가 뽕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돼 버려요.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최근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임플란트. 자연 치아와 유사하게 보철물을 제작하여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씹는 힘을 80% 이상 회복할 수 있어 제2의 영구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강 건강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할 때 잇몸뼈 이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치주염으로 잇몸뼈가 많이 파괴되어서 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아가 빠지고 오랫동안 두면 잇몸뼈가 되게 얇아져 버리거든요. 스스로 얇아진 뼈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니까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뼈가 그냥 얇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앞니는 치아가 작으니까 잇몸뼈도 얇거든요. 그런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또 뼈 이식을 하게 되죠. 다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구강내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건 오로지 환자분이 양치질도 잘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치아를 여러 개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치게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치아에 이제 외상이 발생하는 건 치아가 깨진다든지 뭐 금이 가버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딱딱한 거냐는 환자분들이 좀 이제 어려워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은 음식 먹는 중에 마른 오징어 그리고 게장 이 정도는 좀 지나치게 딱딱하다. 근데 우리가 먹는 삼겹살, 소고기 그런 거는 먹어도 된다. 올바른 칫솔질로 충치를 예방하고 달콤한 음식 섭취는 줄이고 칫솔은 물기를 제거해 보관하고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아를 한 개 잃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 개 잃고 나서 그 다음 두세 개 잃는 거는 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치아가 한 개 없어지면 그 주변 치아들이 다 치열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럼 그 치아들도 손대야 되고 발치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 잃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채워 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